예, 2026년 2월 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한 10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정치 산책 183번째 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계의 쿠데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그 다음에 2025년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그 다음에 드디어 민주당 내에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 내에 정청래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쿠데타, 이 쿠데타가 지금 세 가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쿠데타는 처단 내지 진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쿠데타는 처단 내지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봉합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공무 학술원 우리 연구원들이 오늘 정치 산책 세 번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정치 산책 그 세 번째 있는 요거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미지 정치 이미지 정치를 해온 그동안의 노빠 문빠들의 그 20년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미지 정치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언어적 정치는 무엇인가, 요런 이미지 정치가 나오면 대비적으로 꼭 나와야 될 말이 언어적 정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정치를 하면은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이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나오게 되면은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빠와 문빠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정치는 이미지 정치요, 개념의 정치였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바로 개념의 정치가 아니라 단어의 정치이고 이미지의 정치가 아니라 언어적 정치이다. 자,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요거는 우리가 학문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이미지 사고는 역사에 걸어오면서 수수만 년 동안 중에서도 약 5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 언어적 사고는 역사가 한 10만 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호모 환인, 즉 호모 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하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말이 그런 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바로 언어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숙되지 않고 덜 익었고 감정적인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은 이미지를 팔고 눈물을 잘 흘리는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 눈물이 잘 나지 않는 특성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언어적 사고는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이 사물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당한가? 그다음에 자기 인식과 자기 추론과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사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빠나 문빠의 정치인들을 지난 날 되돌아보면 책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책팔을 하면서 앵벌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빠 문빠를 끄집어내가지고 눈물을 찔찔 흘린다든지, 기타 이렇게 하면서 감정팔이를 하는 특색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 이미지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빠, 문빠, 조빠, 조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조빠는 다 그들의 특색이 바로 뭐냐면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미지 정치를 해왔던 사람, 여기에 가장 능한 사람이 탁현민과 양정철입니다. 양정철이. 자, 이들의 시기를 우리가 20년 동안 보낸 것입니다. 너무 설명을 상세하다가 보니까 시간만 끄여져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정치는 어떤 사물에 위험이 오게 되면은 판단 중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름날에 산에 들어갔을 때 많은 벌레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있는데 그 애벌레들이 매우 징그럽죠. 자, 그래서 그 애벌레를 딱 우리가 막대기로 딱 손을 대보면 판단 중지, 즉 모든 생명체는 일단 판단 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했죠. 또 한 번 더 눌리면은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떨어져 버리죠. 요런 정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내의 삼천 구조, 지금 현재는 내의 삼천 구조를 하지 않고 내의 사천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째는 파충류의 뇌가 있고요, 포유류의 뇌가 있고, 인간의 뇌가 있고, 영성의 뇌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철학적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문빠, 노빠, 조빠만 우리가 비판을 하고 우리가 실력을 쌓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선과 악을 이분법으로 구분해 가지고 무작정 그들을 공격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정치가 놓으면 언어적 사고, 그 다음에 개념적 사고가 놓으면 단어적 사고,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노빠, 문빠, 조빠를 뭐냐면 합쳐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우리가 깨있는 시민 플러스 조직된 힘 플러스 행동하는 양심. 자, 요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노빠, 문빠, 조빠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구호로서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뭐냐면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 플러스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여기 이제 앞으로 첨가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의 이 정치는 실용주의 실사구시의 정치인데,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자유와 하나는 경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화학술원에서는 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개인공화국이고요, 경제를 보장하는 것이 독립채산제라는 겁니다. 이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지 정치라는 사람은 자유만 부르짖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유 플러스 책임이 꼭 전제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독립채산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뭐냐면은 독립채산제를 이루기 위한, 경제적 독립채산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바를 하든 우리가 부천 중동의 중동시장에서 미꾸라지 장사를 하든 신발 장사를 하든 떡 장사를 하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 이미지 정치를 했던 노빠, 문빠, 족빠일 때는 두 가지만 메달을 가지게 되면은 그들이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판사, 검사, 사자. 판사, 검사, 박사. 예. 보세요.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판사죠.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죠. 자, 그 다음에 조국 대표도 박사이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박사. 예, 사자. 두 번째는 학생운동권. 학생운동권들의 명망과, 예, 물론 여기에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라든지, 그 다음에 송영길 전 소나무, 지금 현재 소나무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훌륭하죠. 그러나 과거에 노빠, 문빠, 족빠에 있어가지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유시민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산책 1번, 2번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노빠, 문빠, 족빠 20년을 이미지 정치라고 말하는가? 자, 그래서 이런 노빠, 문빠, 족빠에 우리가 지난 80년 동안에 우리가 일그러진 영웅을 왜 우리는 뭐냐면은 우상해야 되는가? 예, 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판사, 검사, 박사, 그 다음에 학생운동권 명명가들, 예, 이들이 뭐냐면은 민주당이란 간판으로 지금까지 귀족이 됐던 사람들이죠. 그 귀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잘해먹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김어준의 경공방송이라든지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이라든지 최욱의 매불쇼는 뭐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빅스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최욱의 매불쇼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뭐냐면 이런 스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정청래가 바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쿠데타를 했던 대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들에게 더 씌워져 있는 지난 80년 동안에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데올로기가 바로 국민의힘이나 그 앞에 있는 새누리당, 그 앞에 한나라당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새천년민주당이나 평화민주당이나 다 뭐냐면은 똑같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는 똑같았습니다. 여야와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가 뭐냐? 자식 공부 잘해가지고 뭐냐면은 서울대학교 나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늘린다는 요 두 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여야가 있었던 겁니다. 여야가. 자, 그래서 그동안에 극우 수구 꼴통 보수들은 쿠데타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사기도 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던 그룹이 수구 꼴통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민주화한다면서 이미지 정치를 입혀가지고 온갖 뭐냐면은 민주 시민들을 앵벌이시킨 이 일들을 해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몇 가지로 제가 적어봤는데, 첫째, 자식 출세시키는 것으로 사회에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을 벌어서 아파트 몇 평이냐를 자랑 삼아서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세요라고 이명박이 이 돈을 벌으라고 뭐냐면은
절정에 이랬던 때가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뭐냐면은 자식 출세시키고 아파트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였고 작금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의 아파트 한 평이 3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바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 사회를 진단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골에 고향에 가보자 이거예요. 고향에 가서 창녕군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합격을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이 아버지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창녕군에서 권력자가 되는 것이고요. 창녕군 그다음에 면 단위에서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말어기에 플랜카드도 걸고 그다음에 돈 벌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희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떵떵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익히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정치에 우리가 가스라이팅 되었던 시기가 바로 지난 20년 내지 지난 80년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국힘당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다음 평화민주당, 새천년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주고받으면서 낮에는 삿대질하고 국회에서 삿대질하고 저녁에는 저그들끼리 여자 끼고 술 처먹고 살았던 것이죠. 세 번째, 그 결과로 이재명의 국민주권주의 정부가 이제 태어났다 이거죠. 자, 우리가 2025년 6월 3일 날 드디어 이재명의 국민주권주의 정부가 태어났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확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 우상호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우상호가 이재명의 정치 행정에 대하여 자기 고백 커밍아웃을 했다 이거죠. 그동안 20년 넘게 알고 있었던 정치에 대하여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우상호가 누굽니까? 학생운동권의 바로 그 핵심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총학생장을 했던 사람. 자, 이 말 속에 민주당의 현 주소가 드러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인정을 한 겁니다. 학생운동권들은 뭐냐면 실력이 없음을 자기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즉 선악의 헤게모니 게임에서 능하지만은 정책을 펼쳐 실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그러면 증명하는 것은 뭐냐? 논문의 정치의 실패, 문재인의 정부의 실패. 자, 정치를 잘했다면은 정권 재창출을 했겠죠.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뭐냐면 정치 실패를 해서 권력을 이명박에 넘겨줬고, 그 다음에 문재인도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윤석열에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부인하고 계속 뭐냐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문빠, 노빠, 좆빠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서도 지난 20년 여전히 호화호식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출세하고 돈 벌고 한 자들이 이 이미지 정치를 했던 이 자들이라 이거죠. 다섯 번째, 여기에 최고 수혜를 받은 자가 노빠 문빠 그룹이다 이거. 노빠 문빠 족빠 그룹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수혜를 받은 에 비해서 민주당 내에 그러면은 고통을 감내했던 세력들이 있겠죠. 그게 누구냐? 깨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과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그룹이 우리가 고생을 했던 것이죠. 저 말로는 앵벌이 당했다는 거 하지만 앵벌이. 자, 그럼 여기에 고생한 사람은 누구냐? 깨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이고,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이 개고생을 한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 세력이라 말하죠. 자, 우리는 그들에게 앵벌이 당했고, 그래서 더 이상
앵벌이 되지 않겠다고 우리가 벌떼처럼 일어난 것이 이 비스의 혁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우리가 몸으로 막아낸 처음으로 우리가 뭐냐면 이 깨시민들 독립된 자율적 주체의 세력들이 민주화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낸 것이 바로 이 비스의 혁명이다 이거죠. 여섯 번째, 이번 정청래 민주당 내의 합당 쿠데타는 여기에 대한 과거 회기 세력들의 장난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회기 세력들은 누구냐? 문재인, 이낙연, 조국, 그 다음 임종석이, 그 다음에 노영민이, 김진표, 박병석이 막 수박들 꽉 찼죠. 자, 일곱 번째,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정부를 다른 말로 황금문 학술에서는 법령민주주의라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수기민주주의, 질서민주주의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법령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즉 개인공화국과 독립재산제를 바탕으로 한다. 요 내용이었죠. 여덟 번째, 정치적으로는 실용주의와 실사고시를 바탕으로 하고, 철학적으로는 이미지 정치에서 언어적 사고, 단어적 사고를 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해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주당 내에 있는 감상파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냉철한 이성적 합리적 파리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학이 전제돼야 되는데 몸통 인문학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철학 인식작용이 필요하고, 근대 철학의 해체, 근대 철학의 탄생,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요 한국문명 학술은 요 네 번째에 404페이지, 410페이지 요때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있는데요. 오늘은 요 내용이 있다는 것만, 요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오늘 끝낼까 합니다. 자, 몸통 인문학은 생식적 마음, 감정적 마음, 이성적 마음, 추상적 마음으로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몸통을 4단계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학적 인식작용으로는 우리가 보살사상이 있고요. 보살사상은 우리 전통 뿌리 사상입니다. 불교 12연기도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입니다. 여기 인식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제 1번이 뭐냐면은 12개 12연기의 1번이 무명입니다. 무명. 무명이 바로 뭐냐면은 밝히는 것이 범으로서 산스크리트로서 밝히는 것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밝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전 철학, 동서 철학이 있겠죠. 뭐 우리가 밀라노 학파라는 그런 자연 철학자 밀라노 학파 이런 학파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양에서는 모더니즘이 있고요. 요 동양에서는 이 서양이고, 서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이걸 모더니즘이라 하고, 이걸 동양에서는 이거는 무당주의라 합니다. 무당주의. 동양에서는 모더니즘은 동양 철학에서는 무당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당주의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레르기를 가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무당주의가 바로 뭐냐면 서양에서 말하는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자, 그리고 근대 철학의 해체, 이성적 합리적 계몽주의 해체를 말하는 겁니다. 현대 철학의 탄생, 현대 철학의 탄생. 이렇게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몸통 인문학 철학 인식작용, 그 다음에 근대 철학의 해체, 현대 철학의 탄생,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